네,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공지사항에 중간고사 관련된 공지사항이라고 올렸는데 이거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 18일, 20일 있는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 수업은 중간고사 대신 기말고사 하나를 보는 걸로 대체하고 이 두 번의 수업은 저희가 세미나 수강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업 자체가 최근에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해 주는 그런 세미나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만큼 이 두 날은 저희가 인공지능학과 세미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메일 통해서 받는 인공지능학과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제가 참석하고 있는 통계과랑 수학과랑 같이 하는 그런 또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제가 공지사항 더 추가되면 더 올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관련 분야의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어떤 요즘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런데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었다는 거를 제가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짜리 간단한 어떤 세미나였는지 어떤 거를 배웠는지 관련돼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그거를 중간고사로 수강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정도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수업이 이 세미나가 늦게까지도 계속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교님 메일로 참석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라고만 해서 보내주시면은 이것을 저희가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보고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는 과학관 202호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 인공지능과 세미나 이메일 통해서 공지받는 그거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제가 이 강의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이제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뤄보는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딥러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옵티미제이션, 우리가 항상 옵티미제이션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어떠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다 딥러닝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보자면은 우리가 결국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머신러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는 ax 플러스 b라는 이러한 모델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모델을 결정하는가라는 거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a랑 b라는 웨이트를 통해서 모델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A랑 B를 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포멀하게 적어보자면은 우리가 만드는 딥러닝에서의 함수는 f세타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즉 이 세타라는 거는 뭐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아니면 굉장히 많은 수의 웨이트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가장 좋은 스타를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보는 딥러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우리가 모델을 구현하면은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모든 함수들을 다 모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고 결국에는 거기에 알맞은 우리가 세타를 구함으로써 모델을 결국에 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딥러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첫 번째 있는 이러한 수식 형태로 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로스 펑션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 로스 펑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잘하면 내려가고 못하면 올라가는 형태의 가진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함수로 구한 이 값이 우리가 데이터셋 D라는 학습 데이터셋에 관련해서 가장 낮아지게 하는 세타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백프롭이라든지 백프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이런 형태로 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진행하려고 우리가 항상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여기서 이 세타를 구하는 과정은 백프롭, 즉 미분, 그라디언트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구하는 세타를 구하면은 가장 최적의 세타 이 스타를 구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푸는 게 사실 딥러닝의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알겠지만 실제로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냐? 미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용어가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있는 세타에 대해서 D에 걸맞는 가장 로스를 줄일 수 있는 세타를 찾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가장 최적의 것을 찾으려면 그라디언트의 플로우를 구하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실제 그라디언트를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갈 때 여기서부터 그때그때마다 가장 최적의 떨어지는 그라디언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속적인 함수 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쭉 이어서 구하면은 이 오른쪽에 빨간색 데이터처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라디언트를 점점 흘려가지고 이 한마디로 항상 우리가 산을 탄다 그러죠. 산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타러 갈 때 그때그때 뭐 스키를 타듯이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서 가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뭐 로컬이긴 하지만 가장 낮은 이 초록색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말로 이 산 같은 존재에서 가장 낮은 곳을 찾는 이 실제 그라디언트를 그라디언트 플로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미분해서 완벽한 이 빨간색 경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을 쓰냐?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으로 이 두 번째 안을 찾습니다. 그럼 얘는 위와 비교했을 때 뭐가 가장 달라지냐? 라고 하면 미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 에타라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똑같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곡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가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려가고 라고 해서 이만큼의 러닝 레이트 에타라고 보이는 이만큼의 러닝 레이트들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가장 낮은 점을 찾는 것이 우리가 비핵화를 할 수 없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SGD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인 건데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셋 자체가
뭐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뭐 5만 개, 6만 개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 D가 아니라 우리가 B라는 배치라는 것으로 쪼개가지고 우리가 각각 그때그때마다 데이터셋은 다르지만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때그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 얘는 최근까지도 가장 잘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여러분들 리니어 리그레션 배웠죠? 리니어 리그레션. 그렇죠?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MSE 값을 바로 미분해서 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MSE 값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y 빼기 x 베타 뭐 얘의 제곱 얘를 미분하는 것을 구하면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x 트랜스포스 x의 역행렬 x 트랜스포스 y 얘가 바로 베타 헷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시죠? 이러한 형태로 구하는 게 첫 번째 방향, 그라디언트 플로우를 통해서 완벽한 그라디언트 이곳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거는 얘네들을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마다 구하는 것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옵티마이저는 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이후로 아담 이런 것들이 나왔으나 뭐 아담도 쓸 때도 있고 뭐 SG 쓸 때도 있지만 뭐 아담은 여기다가 이제 모멘텀을 좀 추가한다거나 얘를 살짝만 바꾼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그라디언트 플로우,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 세 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배치 사이즈 이게 크기잖아요. 이 짝대기 표시가 크기를 배치 사이즈의 크기를 뭐 n리스트면 5만 개, 6만 개로 전체 데이터 사이즈로 키우면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됩니다.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실제 그라디언트 완벽한 그라디언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에타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에타라는 것을 0과 관련된 리미트로 거의 0으로 보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점에서 여기로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빨간색을 거의 완벽하게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배치 사이즈를 정말 뭐 최대한 키우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가장 완벽하게 작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러고 학습을 굉장히 오래 해야겠죠. 학습을 굉장히 오래 하면은 완벽하게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딥러닝을 학습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이 초록색 지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겠다. 근데 문제점이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얘를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그라디언트 플로우로 가는 방향이 우리가 이 에타라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 줄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재밌는 게 러닝 레이트가 뭐 크면 클수록 좋은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해봤는데 여기를 해본 결과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했던 거죠. 도대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라디언트 플로우라는 것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 그라디언트 플로우로 학습한 모델은 성능이 안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SLGD를 통하면은 당연히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대체품 같은 건데 왜 그라디언트 디센트보다 더 잘할까? 라고 해서 봤더니 이 SGD라는 거는 플랫한 미니마를 찾는다는 것이
밝혀줬고 이 플랫한 미니마일수록 제너럴리제이션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SGD라는 것은 완벽하게 무조건 최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치 사이즈, 여러 가지 배치들 간의 학습을 약간 앙상블처럼 해가지고 모든 배치에 대해서 적당히 잘하는 곳을 찾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따로 봐야 하는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지점 아래에 있는 이 까만색 왼쪽에 있는 점과 오른쪽에 있는 점이 우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Y축 여기를 로스라고 보면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은 왼쪽은 플랫한 미니멈이고 오른쪽은 샤프한 미니멈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여도 크게 변화가 없고 오른쪽은 굉장히 샤프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실제로 궁금한 거는 테스트 함수, 트레이닝 데이터와는 살짝 분포가 다른 테스트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된 테스트 펑션에 대해서 이 두 지점을 비교해 보니까 플랫한 미니멈일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관련돼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움직여도 크게 우리가 테스트 셋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지만 오른쪽 이런 식으로 샤프하게 나온 경우는 테스트 셋이 살짝만 변화하더라도 로스 값이 굉장히 여기 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GD가 잘한 이유는 왼쪽 같은 플랜 미니마를 찾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그럴 경우는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람들에게 생긴 교훈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얘만 찾았던 거죠. 얘만 해서 가장 낮은 세타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우리는 테스트 펑션에 대해서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플랫한 미니마를 찾아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산을 등산을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훅 빠져가지고 이런 로컬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와도 동일하게 된 건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플랫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생기는 게 뭐 모멘텀을 사용해서 벗어난다든지 뭐 아담을 쓴다든지 라는 것도 뭐 아래와 같은 이 플랫 미니마를 찾는 개념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아담도 한 2015년인가 한 그 정도 나왔고 계속 아담을 많이 쓰다가 사람들이 한 17년, 2017년인가 ICL인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발견한 게 코사인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점이 계속 뭐 아담을 써서 우리가 모멘텀을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계속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문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로컬에 빠져야 한다.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로컬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로컬에 빠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로컬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우리는 빠져도 계속 탈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탈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중간마다 한 번씩 증가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오른쪽을 보면 되는데 파란색처럼 러닝 레이트를 점점 줄이는 형태로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가장 낮을 수 있는 그런 옵티멀한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람이 생각을 했던 게
코사인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버려서 러닝 레이트를 빨간색처럼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로컬에 한 번 빠지더라도 한 번씩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면은 더 좋지 않겠냐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러닝레이트 알파는 이 여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드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뭐 5번째, 10번째마다 러닝레이트를 다시 한번 크게 바꾼다라고 하면은 어떤 함수가 움직이다가 빠지더라도 저 모드에 도는 순간 탈출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 했냐면은 얘네들을 각각 다른 모델로 모델 1, 모델 2, 3 다른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폭을 300번 돌더라도 모델이 6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구간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해서 뭐 이렇게 돌다가 여기에 컨버지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모델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딱 오르죠. 그 중간에 한번 점프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2번째 모델 찾고 다시 점프해서 어디 간 다음에 찾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여러 가지를 또 탐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앙상블을 하면은 결국에는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그린 것들을 이 저자들이 본인들 논문에서 멋있게 그림을 그린 건데 왼쪽과 같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일반적인 스케줄러를 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학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가장 낮은 이 지점은 잘 찾는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점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은 줄었을 때 로컬을 찾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마다 점프해서 찾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1번 모델, 2번 모델, 3번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앙상블을 하면은 결국에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코사인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스케줄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사인 스케줄링도 스케줄링이고 그리고 얘를 또 앙상블하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코사인만 가지고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코사인 스케줄링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스케줄링을 쓰면은 제 경험상 굉장히 학습이 빨라요. 뭔가 100번 정도 그러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는데 100 에폭 정도 돌려도 한 90%가 나온다면은 코사인 스케줄링을 쓰면은 한 뭐 30 에포크를 쓰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해가지고 학습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는 코사인 스케줄링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스케줄링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또 몇 가지 생각을 해서 뭐 1년 뒤에 뭐 립스 2018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뭐 코사인 형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리니어하게 뭐 감소시킨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감소했을 때 가장 좋고 또 좀 안 좋다가 다시 또 감소했을 때 낮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로컬에 탈출할 수도 있고 로컬들을 활용해서 모델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GE라는 방법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오늘 좀 많이 다룰 두 논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물론 뭐 사이클 스케줄링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 앙상블을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K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학습 과정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인퍼런스를 할 때 그 로컬에 빠진 애들을 가지고 다 앙상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인퍼런스 자체도 뭐 그만큼 더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네트워크 상으로 설정을 할 때 굉장히 또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한 제 기억에 2018년쯤에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나왔어요. 스와라는 방법인데 얘는 뭐냐면 스토캐스틱 웨이트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FG라는 아까 전에 있던 그 논문을 가지고 좀 봤는데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W1, W2, W3 라는 애들이 이런 데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들을 합칠 수 있는 이 수화라는 가장 가운데 있는 지점을 찾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보니까 왼쪽에서 봤을 때 테스트 에러가 다른 셋과 비교했을 때 셋을 앙상블한 것과 위치 자체는 비슷한데 에러 자체가 굉장히 낮게 좋게 빨간색일수록 좋은 건데 굉장히 에러 자체가 소화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었고 트레인 에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SGD보다 수화가 안 좋지만 테스트 같은 경우는 SGD보다 수화가 더 좋은 반대의 결과를 찾은 것을 찾아낸 거죠. 즉,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 너무 오버피팅 되지 않고 테스트 데이터에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플랫한 미니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수화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 수화는 뭐냐? 수화는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약간 모멘텀이랑도 비슷한데 우리가 모델 웨이트들을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모델 웨이트들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점점 이렇게 러닝 레이트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얘네들을 가지고 각각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러닝 에버리지 가중 평균으로 구해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으로 업데이트를 조금씩만 이런 식으로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보들을 가지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모델 전체들을 앙상블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들을 가지고 약간 앙상블하는 n분의 1씩 더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FGE에서 잘할 수 있었던 형태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때그때 업데이트 형태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컴퓨테이셔널적으로 하나도 더 메모리를 더 많이 한다던가 하는 점들이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굉장히 좀 단순한데요. 우리가 지금 웨이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이클릭이 C만큼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웨이트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뭐 전체 웨이트를 넣고 그다음에 스워라는 웨이트를 따로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W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로 W 자체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가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0개면은 10개마다 5개면은 5개마다 그때그때가 걸리면은 그때그때 모델들을 다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이 임시 저장한 데는 메모리가 조금 더 되겠죠. 그때그때마다 모델들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N 모델이 딱 차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래 있던 수화라는 모델에서 내가 지금까지 업데이트한 W를 어 약간 러닝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있던 N개의 모델들을 우리가 가중평균화 시켜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하면은 우리가 이 모델이 그때그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W를 한 10번에 한 번씩, 뭐몇 번에 한 번씩마다 걔네들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합쳐주면서 해주는 형태가 생깁니다. 사실상 아까 봤던 이 FGE라는 이 방법을 그냥 모델들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웨이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합쳐져 가지고 넣어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중간에 필요한 건 제 생각에는 뭐 WS, WA라는 것에 대한 메모리만 새롭게 뭐 추가해주는 이 정도 하나 정도 빼고는 우리가 따로 이런 식으로 많이 어, 연산을 더 많이 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봤던 그 FGE에서 의도했던 효과를 한 모델로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질문을 물어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초반부에서는 굉장히 학습이 안 좋을 텐데
그런 애들도 다 가지고 우리가 합치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만 보통은 그래가지고 이 수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75% 정도는 앞에 애들 가지고 모델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이 주위에서 학습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의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 에폭이라면은 75까지는 적당히 러닝 레이트 디케이만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오버피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간중간에 러닝 레이트를 코사인 형태로 아니면 리니어한 형태로 그때그때 올려주면서 주위에 있는 로컬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걔네들을 에버리징 시켜서 좋은 모델을 찾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논문들에 써도 좋은 게 화이트워치에서 제가 알기로 구현이 돼서 깔끔한 형태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델이 지금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조금 못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쉽게 얘를 적용해 가지고 바로 성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배치놈 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은 얘를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배치놈 같은 경우에 모델 자체가 갑자기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또 이 같은 경우도 파이토치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써줘도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또 궁금했던 게 왜 얘는 왜 잘 될까라는 것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됐죠. 그냥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바꿔주면서 점점 이 웨이트를 누적시켜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그거 하나만 했는데 왜 잘 되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플랫한 리전이 우리가 바운더리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SGD 같은 경우는 항상 바운더리 근처에서 구해지지만 스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을 계속 멀티플하게 평균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끝부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냐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로스 펑션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러면 SGD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점점 내려가겠죠. 내려가다가 결국 여기서 가장 낮은 이 지점에 대해서 SGD가 가겠죠. 근데 수화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화는 뭐냐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 뭐 이렇게 이 지점 이러한 지점들을 평균 내면은 대충 수화는 여기에 위치하겠죠. 이러면은 SGD는 굉장히 이 부분이 샤프하기 때문에 플랫하지 않는 샤프한 로스를 갖게 되고 샤프한 로스를 가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테스트 셋이 왔을 때 못한다고 했죠. 테스트 셋은 아까 봤듯이 이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테스트 셋은 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생겼을 텐데 그랬을 때 얘가 훨씬 더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SGD는 가장 높은 이 부분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 학습이 되고 테스트 에러가 또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를 보면은 트레이닝 로스를 보면 당연히 SGD가 수화보다 잘합니다. 왜냐면 SGD는 완벽하게 낮은 지점을 찾은 거고 수화는 조금 못한 애들도 다 합쳐가지고 적당히 평균 내서 구한 것이 수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모가 이 초록색의 관점에서는 이 트레이닝의 관점에서는 이 네모가 더 아래 있고 이 동그라미 가스화가 위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테스트 영역으로 가면은 이쪽은 우리가 샤프하죠. 샤프라고 합니다. 굉장히 뾰족하게 샤프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플랫하기 때문에 플랫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가 훨씬 더 잘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가 뭐 나와가지고 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잘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화가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 작년쯤에 여기 동국대 오기 조금 전에
제가 봤던 논문인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거의 제대로 한번 소타를 찍은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도 거의 소타를 찍었고 스와도 그다음에 셈이라는 게 제 생각에 지금 압도적인 소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소타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어려운 태스크가 아니라 그냥 순수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뭐 시파텐, 엠니스트, 뭐 이미지넷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근본적이고 가장 뭐 쉬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뭐 좋은 성능을 내기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 지금 소타는 저는 아직도 셈이라고 생각하는데 셈 같은 경우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수화는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된다. 에버리징 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셈은 애초에 다르게 플랫한 미니마를 찾게 아예 플랫 미니마를 찾을 수 있도록 따로 새로운 로스 펑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SGD랑은 아예 다르게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점이 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로컬 미니마 얘를 찾는 건데 우리가 테스트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이 ERM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로스 펑션 있잖아요. 프로세스 엔트로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 샤프니스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오브젝티브 펑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걔를 줄이면은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샤프니스 어웨어 미니미제이션. 그래서 여기 이론적인 건 좀 어려우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왼쪽이에요. 이 D는 전체 데이터 셋이고 이 S는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건 뭐죠?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는 얘죠. L, S에 W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S 데이터 셋에서 가장 좋은 W 찾는 얘가 바로 SG나 뭐 아담이나 뭐 스와도 그렇고요. 얘를 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구하는 거는 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식, 이식을 가장 미니미제이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식은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왼쪽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로스죠. 맞죠? 그럼 문제는 이 가운데인데 가운데는 뭘까요? 가운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는 로스인데 현재 로스에서 왼쪽은 뭐냐면은 입실론 근방에서 최악의 로스인 거예요. 이걸 빼요.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레귤러리제이션 펑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레귤러리제이션 같은 느낌.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입실론 근방에서 최악의 로스에서 현재의 로스를 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보면은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로스 펑션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L, S, W, SGD로 구하면 저 부분으로 가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에서 입실론 부분, 로보다 작은 입실론이라는 게 이만큼이라 하면은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 이 입실론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최악의 로스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바로 맥스 입실론이 로보다 작고 L, S, W 플러스 E요. 이 지점. 네 지점에서 현재 내 목적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현재 웨이트가 여기라면 여기에서 입실론이라는 근방에서 가장 최악의 로스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 차이는 뭐죠? 여기죠. 이만큼이죠. 이만큼이죠. 얘를 줄이라는 게 이 파란색이 바로 얘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자연적으로 로스 펑션 자체에서 우리가 샤프니스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얘가 크면. 얘가 크면은 굉장히 샤프해지겠죠. 그쵸?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엄청 크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입실론 부분 내에서 엄청 높은 값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식으로 완만한 것을 구하면은 우리가 입실론 내에서도 뭐 위치 값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최악의 로스랑 현재 나의 로스 값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얘를 줄여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는 얘만 집중했지만 결국에 줄이는 거는 얘를 줄여야지 우리가 점이 낮기도 하면서 근방의 가장 최악의 로스랑 현재 로스 간의 차이,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적을 수 있는 이런 아래에 있는 이런 곳으로 우리가 로스 펑션을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수식을 보면은 얘랑 같죠, 얘랑 같죠, 얘랑 같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빠지니까 제거되죠. 얘 제거되고 얘 제거되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줄이고 얘는 뭐 레귤레이션이니까 제거한다 치면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L2놈으로 들어갑니다. L2놈으로 들어간다 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는 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SGD처럼 로스를 그대로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 근방에 입실론만큼 근방에 최악의 로스가 없는 지점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형태로 로스 펑션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플랫 미니마를 찾는다는 것은 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얘를 줄여야 한다. 아까 똑같은 게 두 개 있네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것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뭐 수식적으로 얘를 표현한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오른쪽이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이 근방에서 최악에 있는 지점이 한 뭐 여기죠. 이 지점 이 정도 차이고 얘는 여기랑 여기면 엄청 큰 차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스무스하고 샤프하지 않은 샤프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형태로 갈 거면은 우리가 결국 얘를 구해야 된다. 얘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조금 뭔가 지금 제가 했던 PPT에서 뭔가 조금 없어졌는데 그걸 안 갖고 왔구나. 잠깐만요. 네,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PPT가 뭐 하나 지금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저 지점이라는 거는 저 지점은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해서 보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 펑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웨이트 공간이에요. 웨이트 공간. 그러면은 여기가 W라고 칩시다. 지금 현재 WT 림이 원래 있는데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SGD 구하면 어떻게 되죠? SGD를 구해서 방향을 구하죠. 로스를 줄일 수 있는. SGD를 통해서 방향을 구하니까 이 방향이 나왔어요. 이쪽으로 업데이트하면은 너는 더 좋은 WT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구합니다. 얘는 SGD로 했을 때 WT 플러스 1이 여기에 생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T에서 T 플러스 1로 바로 가는 것은 뭐죠? 우리가 SGD를 업데이트할 때 가는 거죠. 근데 얘는 약간 청개구리처럼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록색과 반대 방향인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그럼 얘는 뭘까요? 위에 있는 애. 얘는 우리가 얘기했던 W의 월스트예요. 이 파란색이 입실론만큼이라고 치면은 이 입실론이 뭔가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초록색은 뭐냐면
지금 가운데 있는 점에서 가장 내려갈 수 있는 게 초록색 지점인 거죠. 그럼 반대로 가면 뭘까요? 등산을 하는 거죠. 그럼 내 근방에서 가장 최악의 지점이 위에 있는 이 지점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지점. 그럼 우리는 이 지점이 낮춰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가장 근방에 최악의 지점이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예, 이놈을 낮추는 거예요. 얘를 낮출 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빨간색,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노란색, 저 W 월스트, 이 지점에서 가장 내려갈 수 있는 그라디언트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구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 얘 기준, 저 위에 있는 제 기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가장 내려갈 수 있을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위에 있는 것만 업데이트하면은 실제 지금 내 거 위치에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업데이트합니다. 원래 있던 내 위치에서. 그래서 우리가 SGD로 하면은 1번에서 2번으로 가지만 셈을 쓰면은 1번에서 3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얘가 W T 플러스 1의 셈이라는 방법이 이 빨간색 두 개는 같은 겁니다. 빨간색 두 개는.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PPT가 있었는데 제가 급하게 수정하다가 조금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러한 형태로 구하는 게 바로 셈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면은 우리가 왼쪽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처럼 우리가 모델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왜냐? 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내 근방에 가장 최악의 저 W 월스트라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가장 감소시키는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근방에 있는 가장 나쁜 안 좋은 위치에 대해서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이 제 생각엔 지금까지 제일 좋은데 셈이 결국엔 소타를 찍습니다. 그래서 소타라고 하면은 그 셈을 어떤 경우든 뭐 이거는 제 생각에 셈은 정말로 좋은 게 뭐 타임 시리즈든 뭐든 다 좋은데 우리가 셈을 안 쓰는 것보다 셈 썼을 때 훨씬 더 모든 거에 대해서 에러가 좋아졌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잘하는지 실제로도 그러면은 샤프한 곳을 찾았나? 실제로도 샤프하지 않는 플랫한 곳을 찾았나?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건지. 아까 스와는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없었죠. 그래서 이 셈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좀 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분을 우리가 2차식을 볼 때 1번식, 1번 2차식과 2번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 중에 우리가 좋은 게 뭐죠? 아래쪽이 더 좋죠. 우리가 생각하는 로스는. 그럼 아래가 좋다는 걸 수학적으로 볼 거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가 왜 더 좋을까요? 우리가 아래가 더 좋은 이유는 미분을 두 번 했을 때 아래가 더 작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미분 한 번 하면 뭐죠? 미분을 한 번 하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아는 건데 미분을 두 번 하면 커버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분을 뭐 예를 들어 이게 x 제곱이다. 그럼 미분하면 뭐죠? 이 시점에서 미분해서 이건 아니긴 하지만 뭐 미분을 두 번 했을 때 2x에서 2가 나오게 되고 얘는 4x 제곱이면은 미분을 두 번 한 다음에 뭐 구하면 대충 뭐 8 정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가 더 낮은지 죄송합니다. 2분의 1 쓰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항상 미분을 한 번 하면은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미분을 두 번 하면은 커버처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얘가 오목한지 볼록한지 그건 아시죠? 그러면은 미분을 두 번 했을 때의 값이 더 작다라는 것이 더 플랫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미분을 두 번 해봤습니다. 그 미분 한 번 한 걸 그라디언트라고 미분 두 번 한 걸 뭐라 그러죠? 혹시 아시나요? 미분 두 번 한 거. 헤시안 아시나요? 미분을 한 번 하면 그라디언트라고 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미분을 두 번 하면 우리가 해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냥 미분 두 번 한 거예요. 미분을 두 번 했을 때 해시안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람다라는 게 해시안을 뭐 대변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셈이라는 게 해시안 값이 훨씬 더 작은 것을 눈먼에서 보여줬습니다. 즉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무스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셈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셈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단점. 셈의 단점. 이 초록색과 비교했을 때 빨간색의 단점이 뭘까요? 미분 두 번 해야겠죠. 봐봐요. 파란색에서 지금 가운데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가는 거는 백프롭을 한 번 하면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초록색. 그럼 백프롭 한 번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러고 다음 F로 넘어가죠. 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한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가야 되죠. 파란색. 파란색은 추가적인 연산이 없어요. 왜냐? 그냥 초록색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이죠. 근데 빨간색 방향을 저 월스트에서 빨간색 방향을 구하는 거는 미분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 상황에서의 그라디언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셈은 그라디언트가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느립니다. 단점이. 왜냐하면 가장 최악의 지점을 찾기 때문에 이 지점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셈 이후로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아르적들이 나왔어요. 더 좋은 사람들이 한 올해 많이 나온 논문들인데 셈을 더뭐 발전시킬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뭐 efficient 셈이라는 것인데 얘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셈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골라가지고 데이터 샘플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웨이트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 샘플들을 구하는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저 미분을 조금 더 빨리 해보겠다 라는 형태로 나온 게 efficient 셈이라는 거고 얘는 목적이 accuracy는 올리고 트레이닝 스피드를 더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GD보다는 당연히 안 좋지만 셈보다는 더 좋게 만들어보자 라고 나온 게 이 셈인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성능도 더 좋다는 것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얘는 돌려봤는데 성능이 이 정도까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셈을 뭐 SGD보다는 좋지만 셈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efficient 셈이라고 뭐 최근에 또 나온 논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논문도 재밌는 게 GSE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Surrogate Gap Minimization이라고 GSEM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가 사실 아까 셈인데 자, 여기가 지금 어디죠? 원래 최고죠. 지금 stability 지금 여기 있다면은 셈은 뭐죠? 셈은 셈이 아니라 SGD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주황색 같은 거를 주황색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만드는 거고 여기가 SGD고 셈은 여기에서 가장 최악인 이 지점에서 만들어 가지고 초록색을 구하는 게 셈의 업데이트라고 했는데 이 셈의 업데이트로 할 거면은 보라색을 써야 되지만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주황색과 초록색을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수식할 수 있는 이런 파란색을 구한 다음에 이 파란색 방향에 대해서 원래에서 조금 더 더해주는 뭐 이렇게 해서 G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만든 거냐면은 결국에는 셈이라든지 G셈이라든지 결국 궁극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최악인지 가장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찾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우리 방향과 아예 상관없는 오토고널한 이런 파란색 점을 찾아가지고 새롭게 또 업데이트하는 그런 형태로 나온 것이 또 이 G셈이라는 알고리즘이라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G셈이라는 걸 쓰면은 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을 때 SGD를 사용하면 여기 로컬에 빠지고 셈을 쓰면 또 로컬에 빠지지만 G셈을 해서 아예 상관없는 오토고널한 방향으로 점점 움직이다 보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로컬에서 빠질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셈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잘할 수 있을까? 원래 있던 SGD가 아니라 얘에서 조금 더 변형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지금 현재 데이터에 너무나 잘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셈이나 뒷셈이나 모두 다 이거에만 집중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살짝은 다르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실은 이거는 부끄럽지만 제가 쓴 논문이긴 한데 얘는 뭐냐면은 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핵심이 원래 있던 W에서 가장 최악의 로스를 가장 높일 수 있는 P1 여기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분 한 번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장 최악의 로스 지점을 단순히 미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분을 좀 복합적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악의 로스 형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를 해서 했던 게 제 논문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에서 바로 한 지점으로 갔다면은 이거를 뭐 두 번으로 몇 번 스텝을 나눠가지고 가장 최악의 맥시미제이션 부분에 대해서 로스를 맥스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좀 잘 찾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고 뭐 이런 경우에 SGD라든지 셈이 이런 로컬이라든지 새들 포인트에 빠지지만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원래 있던 미니멈으로 잘 찾아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방법도 단점은 뭐냐면은 성능은 괜찮은데 단점은 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맥시미제이션을 하는데 원래는 미분을 한 번 했다면은 얘는 몇 번의 미분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지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셈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성능은 더 좋은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한 여기까지인데 혹시 이해 잘 되시나요? 쌤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가장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제 생각엔 실제적으로 그냥 사용하기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업데이트할 때 가장 먼저부터 여러분들이 SGD라든지 아담을 쓸 거예요. 아담을 쓸 거고 혹시라도 이게 잘 안 되면 저는 추천하는 게 러닝 레이트, 에러 디케이를 해보고 얘를 스텝으로 줄이다던가 아니면은 코사인으로 한번 활용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로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벗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해도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수화라는 방법도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화라는 방법을 쓰면은 더 쉽게 우리가 더 좋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정말로 좋은 학회에 됐는데 소타를 무조건 찍어야 돼서 시간이 얼마 걸리든 상관없이 나는 정말로 좀 최대한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쌤을 한번 써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저도 써보면은 정말로 그냥 일반 SGD보다는 그래도 항상 유의미하게 반복했을 때 어느 정도는 더 좋은 것들을 항상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고 그리고 시간과 상관없이 소타를 제대로 찍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쌤을 그러면 한번 돌려보시면 아마 좋은 성능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티미제이션 여러분들이 조금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알고 있을 텐데 그 이후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 사실 저는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제가 세미나로 또 수업을 개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혜령 교수님이 와가지고 또 새로운 저랑 아예 다른 뭐 메타러닝이라든지 베이지한 그쪽에 대해서 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보통 했던 연구들이 제가 페어네스라든지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트랜스퍼 러닝 그다음에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아까 봤던 그 기장을 봤던 어드바이서리 어택 그 정도를 위주로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인 이제 제가 하는 영역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분들의 세미나를 들어주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그럼 목요일 날 또 네, 발표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